김수철 씨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아, 정말요?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 월말까지 인수인계 끝내면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저희도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럼 다음 달 1일에 출근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문제없이 출근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근무 조건 말인데 연봉은 정말 4천만 원으로 괜찮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돈이 6천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도 연세대학교를 나오셨네. 네, 면접 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큰 수술을 하셔서 좀 더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회사 오시는 게 잘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5시에 칼같이 퇴근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사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를 뽑아주신 걸 후회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믿음직스럽네.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인재가 다 들어오는구만. 업무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인수인계 일주일만 받으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다음 달 1일에 뵙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래요. 그럼 그때 봅시다. 저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30살의 남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엄마가 혼자 고생을 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이런 가정환경 때문인지 저 역시도 일찍 철이 들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이 고생하는 엄마에게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살,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엄마는 정말 고생했다며 펑펑 눈물을 흘리셨어요.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님 추천서까지 받아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제가 버는 돈으로 엄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를 매달 넉넉하게 드리고 용돈도 팍팍 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집안 살림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버는 돈으로 엄마가 고생을 덜 하실 수 있으니 저도 보람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였고 일을 쉬지 않고 하던 엄마가 작년에 심장 이상 소견으로 큰 수술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엄마한테 받은 것이 있는데 갚지도 못하고 떠나버리실 것 같아 두렵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문제없이 끝났고 엄마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계세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정말 일이 바쁘고 치열한 곳이라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날이 많았는데 엄마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더라고요. 돈을 벌어다 드리는 것도 좋지만 직장에 다닌 뒤로 평소에 제대로 얼굴 마주하고 식사를 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고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생각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회사를 찾다가 비록 조건은 조금 떨어지지만 매일 5시에 퇴근이 보장된다는 회사를 찾아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게 되었죠. 수철 씨, 지금 바쁜 일 없지? 거래처에서 들어오라 하는데 수철 씨가 좀 다녀와야겠어? 제가요? 지금 거길 가면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은데요. 시간? 에이, 아직 4시 반밖에 안 됐잖아. 아직 근무 시간인데 일은 해야지. 정 그러면 거래처 들렀다가 거기서 일 보고 바로 퇴근해. 그럼 됐지? 사장님, 지금 출발해도 1시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업무 마치면 7시는 되어야 일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럼 어쩌겠어? 지금 당장 들어와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오늘만 수철 씨가 좀 해줘.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바쁘잖아.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거래처 출장은 제 업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입사할 때 말씀하셨던 것과 너무 다른 일이라서. 원래 이렇게 규모가 작은 회사는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는 거야. 어떤 업무건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처음 면접 볼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안에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사정 하나씩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윤 과장도 재작년에 마누라랑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고 있고 정 대리도 주말 부부야. 다들 집안에 사정 하나씩은 있는 거잖아.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나도 맨날 수철 씨한테 연장 근무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
회사가 바쁘면 자기도 조금 이해를 해줘야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습니다. 그럼 거래처 들러서 업무 마치고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금 다들 야근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날은 수철 씨도 이해를 해줘. 알겠지? 하지만 처음 면접 볼 때 약속과는 다르게 정시 퇴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별로 바쁘지 않을 때도 30분 1시간씩 늦게 퇴근하는 건 기본이었고, 거래처에서 호출이 있다던가 공장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몇 시간씩 붙잡아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다른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연봉까지 깎아가며 입사할 때는 분명 5시 퇴근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잖아요. 회사를 옮긴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약속을 몇 번이나 어기고 심지어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엄마와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걸 떠나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저를 기다리다 지쳐 먼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수철 씨, 오늘 회식이 있는 날인 거 알지?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갈 거니까 점심은 대충 먹어. 죄송한데 어제 회식은 참석 못할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네는 어떻게 회식 한 번을 참석 안 하나? 회사 사람들이랑도 어울려야지. 저는 술도 잘 못 마시고요. 집에 일이 있어서 일찍 퇴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집안 사정 없는 사람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꼭 술 안 마셔도 되니까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식은 앞으로도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일만 잘한다고 다가 아닌데. 알겠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대신 오늘 우리는 다 회식하러 가니까. 미국의 물건 도착 잘했는지 수철 씨가 연락했다가 확인증 끊어주는 일만 부탁 좀 할게. 네? 그쪽 업무 시간 기다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해도 되니까 시간 맞춰서 담당자랑 전화통화 좀 하고 이메일로 확인증 끊어서 보내면 되잖아. 별로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닌데 좀 해줘. 이메일로 확인증 보내고 내일 출근해서 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그쪽 담당자가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거래처랑 통화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이메일로 거래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평소 같으면 내가 저녁에 전화통화하면 되는데 난 회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수철 씨 회식도 안 갈 거면 이런 일이나 좀 해달라는 거야. 사장님, 저 그냥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 2주 남았으니까 인수인계 할 사람 새로 뽑아주세요. 뭐 겨우 이런 일 좀 부탁했다고 그만두겠다고? 진짜 수철 씨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들 다 하는 야근도 못한다. 회식도 안 나간다. 다 못한다고만 하면 어떡해? 처음 면접 볼 때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그냥 다른 직장 찾아볼 테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아니, 수철 씨처럼 영어도 하고 관련 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어디서 뽑으라고? 알겠어. 그럼 회식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야근도 안 해도 돼. 그럼 됐지?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 회사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뒤에서 저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 알고 있고 업무 외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냥 제가 이 회사를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장 그렇게 그만두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누군가 넘겨받아서 할 수 있을 때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빨리 새로운 직원 뽑아주세요. 저는 월말까지만 출근하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하냐고? 수철 씨가 우리 회사 들어오고 외국 거래처가 몇 곳이나 새로 생겼는데 그걸 새로 오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겠어?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더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철 씨, 나랑 이야기 좀 해. 퇴근 시간 보장해주고 연봉을 올려줄게. 이번엔 진짜라니까. 아마도 처음부터 저를 뽑을 때 거짓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입사하고 나니 다들 야근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회식도 너무 잦았습니다. 매번 못하겠다고 하는 저를 다른 직원들이 곱게 볼 리도 없었죠. 지금은 그만둔 상태고 지난달부터 외국계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정말 정신없이 일하지만
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 게 마음에 들었고 회식하자는 말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연봉도 훨씬 많고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야. 결국 당신 월급은 그대로인 거지? 아마도 그렇겠지. 요즘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 오늘도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저녁은 집에서 같이 먹자. 진짜 이러다가는 큰일이네. 당신 월급으로 우리 생활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더 이상 줄일 생활비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작년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지 말았어야지.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버리자. 팔고 월세로 들어가서 살던 차라리 전세 대출을 조금 받던 그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집 이야기가 왜 나와? 그리고 지금 팔면 얼마나 손해인 줄 알기나 해. 결혼할 때 아버님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나도 그렇게 무리해서 안 샀을 거야. 그래, 알겠어. 돈 이야기 집 이야기만 나오면 요즘 싸우게 되는 것 같네. 당장 회사 사정이 좋아질 것도 아니라서 당분간은 아껴서 써보자. 당신 친구들 중에 돈 빌려줄 만한 사람은 없을까? 한 500만 원이라도 빌려오면 몇 달 동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나도 이미 생각해봤지. 근데 내 친구들도 다들 힘들어서 만나면 다들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직장 다니는 놈들이나 장사하는 놈들이나 여윳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있는 놈들은 오히려 더하다니까? 그렇지 뭐. 돈은 있는 놈들만 버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한 푼이 아쉬운 거고. 일단 최대한 아끼면서 버텨보자. 연말 지나고 내년부터는 회사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주말에 일용직이나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한번 알아볼게. 그걸로 얼마나 더 번다고 그래. 우리 당장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푼돈 벌어서는 해결도 안 나. 진짜 기운 빠지는 소리만 한다. 그렇게 돈 필요하면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하던가? 아이 낳을 준비해야 한다고 나랑 상의 없이 그만뒀으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 애도 없잖아. 애 안 낳는 게 나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더 벌어와봐. 일단 애를 낳기 전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일하기 싫으면 조금 참고 기다리라니까? 내가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던 노가다를 하던 뭐가 됐던지 하겠다고. 집도 팔기 싫다고,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친구들한테 돈이라도 좀 빌려와 보라고. 500만 원만 어디서 빌려오면 우리 몇 달은 문제 없다니까. 더 이상 나한테 돈 빌려줄 친구도 없어. 당신이 하도 돈 빌려오라고 해서 내가 친구들한테 돌린 전화만 수십 통이야. 이제 친구들이 내 전화 오면 받지도 않고 피한다니까? 그건 당신이 친구를 잘못 사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진짜 돈 나올 구멍 없으면 이번 달에도 적자를 면할 수가 없어. 내가 나가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리면 내년부터는 회사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잖아? 나도 당신한테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거야? 당신 노력하는 건 아는데 나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결혼했어? 뭐?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솔직히 당신이 벌어오는 월급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거 알아? 몇 푼 안 되는 돈을 쪼개고 쪼개서 쓸 때마다 막막해지는 내 심정을 당신이 아냐고. 당신은 밖에서 일하고 월급 가져다 주니까 당신이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지? 나는 그 돈으로 어떻게든 쪼개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매일매일이 피 말리는 심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더 벌어온다고 하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정인 들면 집을 팔고 살림을 줄이면 되는데 당신은 내가 하는 소리마다 전부 불평불만뿐이지? 당신도 어디 한번 나처럼 맨날 집에만 들어앉아 있어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돈 생각이라도 안 나는데 하루 종일 나처럼 집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줄 알아? 지금 그게 자랑이야?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 마음에 안 들고 돈이 더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하라니까? 집에 있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니까 잡생각 난다는 게 나한테 할 소리냐고. 이게 왜 자랑인데.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생활비 걱정 없이 펑펑 쓰면서 살고 싶어. 마트에서 장볼 때마다 벌벌 떠는 내 심정을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한다고. 제발 내가 그래봤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너가 나가서 돈 벌어오면 내가 집에서 너 대신 돈 걱정할 수 있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잡생각 난다는 소리. 내가 한 번쯤 그 입장이 되어보고 싶다고. 아, 됐어. 남자가 돈 벌어올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나한테 나가서 돈 벌라는 소리만 하지.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5년째. 모든 일은 2년 전 아내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시작되었어요.
맞벌이 할 때까지만 해도 매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꼬박꼬박 저축하며 살았었는데 부부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니 생활비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었죠.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 가질 준비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작년에는 집이 없어서 생활이 안정이 안 된다면서 아파트를 사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우기더라고요. 저는 저축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았고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지금 사는 건 무리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어디서 헛바람이 들어서 왔는지 대출받아서 오늘 집을 못 사면 앞으로 영영 집 없는 거지꼴로 살아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작년 11월에 우리 돈 1억 3천, 부모님 돈 7천을 빌리고 나머지 2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5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집을 샀기 때문인지 대출 갚고 나면 생활비가 늘 모자랐어요. 그래도 올해 초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잔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월급이 줄어드니 아내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달에도 또 적자야. 마이너스 통장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 진짜 친구들한테 돈이라도 빌려오던지 아니면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밤새 대리운전해서 모자란 돈 맞춰놔.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한테는 돈 벌어오는 기계로밖에 안 보이냐? 집에 들어오지 말고 밤새 대리운전이나 하라고? 그놈의 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이해 못하는 거야? 몰라? 나라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냐고. 돈 벌어서 가정 유지시키는 게 남편의 의무잖아. 매달 적자 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생각이야. 아니, 나도 이젠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다. 그래. 그러니까 주말에도 나가서 일당이라도 벌어오고 평일에는 새벽까지 대리운전이라도 해봐. 다른 집 남편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면서도 집에서 아무 말 못하고 산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300만 원 벌어오면서 할 말 다 하고 살 수가 있어? 뭐라든 상관없으니까 200만 원씩 더 벌어와. 그럼 나도 아무 소리 안 할게.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살자. 뭐야? 지금 당신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술 마신 거 아니지? 나 완전 정신 멀쩡해. 너가 몇 달 동안 돈 없다고 용돈 한 푼 안 줬으면서 내가 밖에서 술 마실 돈이 어디 있냐? 집에서 살림하는 거 힘들고 생활비 모자라다는 사람이 매일 낮에 배달음식 시켜먹고 나한테는 저녁에 라면이나 끓여주면서 이제는 집에도 오지 말고 밤새 돈이나 더 벌어오라고? 이런 결혼 생활 계속할 이유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자꾸 돈 벌어오라고 해서 삐진 거야? 알겠어. 바가지 그만 긁을 테니까 당신도 그만 진정하고. 대신 친구들한테 빌리는 게 좀 그러면 시부모님한테 빌려달라고 해볼까? 500만 원 정도는 당신이 이야기하면 빌려주실 거 아니야? 이 집 살 때 빌린 돈 7천만 원이나 갚을 생각해. 내일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야. 미쳤어? 우리 샀을 때보다 시세가 5천만 원이나 떨어졌다고. 지금 팔면 원금도 못 건져.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차피 너랑 이혼할 거니까 이 집도 더 이상 필요 없어. 아니 감정적으로 애처럼 굴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갑자기 이렇게 이혼한다는 게 어디 있어. 늦기 전에 당신 필요한 짐부터 챙겨. 내일 아침 출근할 때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을 거니까. 집 팔아서 대출 갚고 부모님 돈부터 갚고 나면 남은 돈 반 나눠줄 테니까 그거 받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집 살 때는 4억 5천만 원 정도 들었지만 지금은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제가 급하게 금매로 내놓다 보니 3억 8천 정도의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남아있는 은행빚 2억 4천 정도를 정리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 7천만 원을 갚고 났더니 이것저것 다 제하고 수중에 남은 돈은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혼만큼은 못 해주겠다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3천 줄 테니 도장 찍으라고 해서 겨우 합의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초반 3년 동안 같이 맞벌이하며 살기도 했고 제가 주기 싫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은 보증금 5천에 월세 45만 원짜리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던 25평 아파트보다 훨씬 편하고 아늑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돈 벌어오라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은 미처 모르고 살았어요. 비록 시간도 잃고 아내 때문에 돈도 많이 잃었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쭉 재혼 안 하고 혼자 살 생각이에요. 남들처럼 억대 연봉 버는 직장은 아니지만 정년까지 다닐 수 있고 저 혼자 일해서 먹고 살면 별다른 일 없어도 저축하고 취미생활 즐기며 살 수 있거든요.
왜 진작 이런 행복을 몰랐을까? 왜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려고 그 고생을 했을까? 지난 5년이 너무 후회됩니다. 이혼한 전 아내는 다시 친정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이젠 돈 벌어다 줄 사람도 없으니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돈 벌어오라 친구한테 돈 빌려오라고 바가지만 긁지 않았어도 호구처럼 평생 월급 봉투 가져다 줬을 텐데 어쨌든 이제 와서는 성격 더러운 아내에게 고맙다는 생각뿐입니다. 덕분에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인생을 찾은 기분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